3기 27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 요구 철회거든요. 배당 요구 철회에 대해 가지고는요,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배당 철회 신청의 종기일은 언제까지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막 하시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사실은 방송하기 직전에 전남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시청자분이신데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사전에 연락도 없이, 아이고, 어떻게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대요. 그냥 무대 보러.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죠. 근데 그분하고 이제 약간 말씀을 나눴는데, 이분도 보니까 현재 이제 현직에 계시고, 뭐 정년을 1년인가 앞두고 있답니다. 공부는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 적당히 하십시오. 그랬어요. 너무 많이 알면 안 돼요. 봐가지고. 그죠? 예.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은 제가 볼 적에는요,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코드가 맞아요. 배팅 잘한다니까. 남자들은요, 쉽사리 못해. 왜 그러냐면요, 막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머릿속에 뭔가 잡다한 지식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잡다한 지식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경매 정보지를 보다 보니까 요리조리 재하는 거야. 요리조리 재하다 보니까 에이, 이게 싫어. 놓쳐버리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요, 딱 봐가, 이게 어떤 그 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일반 매매에 의한 그 갭 투자하는 것도 보면요, 이건 제 집사람이 바로 제 사무실 옆에서 부동산 하고 있다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근데 집사람 하는 얘기가 남자 손님들 오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들하고 백날 앉아서 설명해봤자 계약 성사가 안 된대요. 근데 여자분들 오잖아요. 갭 투자한다고. 몇 마디만 하게 되면 안에 내부도 안 보고 막바로 사인해 본대요. 근데 결국 누가 돈을 버느냐? 그러니까 계약서 쓴 사람이 돈 번다니까. 법원 경매도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요리조리 재잖아요. 그죠? 재다 보면 볼장 다 본다니까. 진짜라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십니까? 뭐 경매 정보지를 보는 방법 해가 임차권 등기 언제 되고 말이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말이지, 배당 처리가 어떻게 되고, 이게 복잡하다 그러면 경매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이게 이런 내용 자체가 완전히 내 머릿속에 완전히 안착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분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적당히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한 1년 정도 남으셨다고 그러니까 보셔가지고 무슨 뭐 유치권이나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유치권이나 법정기 상권 이런 건 뭐 근데 휘황찬란하게 설명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매 필드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은 뭐다? 거의가 다 대부분이 돈 많으면 아파트, 돈 좀 작으면 빌라, 오피스텔, 또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지분 경매입니다. 이런 이야기 됐거든요. 예. 그거 해가지고요, 그냥 막 입찰 들어가세요. 낙찰 받아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공부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보니까 경매 책이나 책을 엄청 다 써놓으신 모양이더라고. 그건 너무나 많은 지식, 물론 그분이 이런 그 경매 학원을 운영하신다든지 그러면 경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수강견들한테. 그렇지 않고 학원 사업 해가지고 돈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해봤잖아요. 절대 돈 안 돼요. 차라리 막 내 혼자서 빌라 조그만 거 하나 탁 건드렸다면 몇천, 이런 식의 이게 수익이 올라온다고. 저는 알아요, 봐가지고. 아는데 봐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제 말을 아마 신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뭐 신뢰 안 해도 상관없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일단 나의 자금력 봐가지고 주변의 교통 상황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보셔가지고 괜찮다, 일단 한번 질러보십시오. 낙찰받고 나서 보면은 그 점유자하고 명도 협상하는데 하루아침에 안 끝납니다. 재수 없으면 6개월, 1년 걸립니다. 보통 한 3, 4개월 정도 걸린다 치고, 내가 낙찰받을 당시에 뭐 1억인데 명도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1억 1,000만 원 올라갔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또 전세 놓게 되면 최소한도 2년이나 임대차 계약 기간 있잖아요. 그죠? 2년이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다 하더라. 그럼 어떻게? 그 사이에 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는데 봐가지고, 야, 내가 이거, 팔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전세 끼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빌라 같은 경우는요, 전세 끼고 하면서 갭 투자니까, 그런 경우 오히려 좀 매매가 잘 된다니까요. 물론 이제 갭 투자 해가지고 나름대로 치고 빠져나온다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떤
부동산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그게 대한 어떤 분석도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튼 봐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 안정현 경매 스쿨에서 여러분들 다 섭렵하시라니까 그거 끝나요. 봐가지고 너무 복잡한 거 있잖아요. 막 유치권 법정 이상권에 대해서 이것도 채널에서 이야기도 했잖아요. 유치권자 골탕병이는 방법 해가지고 안 주면 되지 뭐. 그죠? 법정 이상권 대 성립되고 안 되고 그건 문제가 없어요. 봐가지고 지상에 건물이 좋아요. 아주 폼나 따끈따끈해. 근데 건물만 경매 나왔어요. 땅은 경매 안 나왔습니다. 가면 보니까 건물은 땅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지. 법정 이상권 성립 안 되거든요. 그럼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안 돼? 또 들어가면 되지. 들어가면 되는 단 전제 조건이 뭐다? 너무나도 낮은 금액으로 싼 금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 1차 감정가액 5억이다. 그럼 한 2, 3천만 원가 떨어질 수도 있고 실보시 3, 4천만 원에 들어간 낙찰 받게 된다면 이게 현실과 이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이 법정 이상권 하면 이게 어떤 경우 성립된다, 어떤 경우 성립 안 된다, 판례 막 이까 따지니까 지상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법정 이상권 성립 안 된다, 그럼 건물 철거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법에서 그걸 철거하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딱 가보니까 야, 건물 부수자네 말이지. 건물이 너무나도 따끈따끈하게 이뻐. 철거를 못 해요. 그럼 오히려 어떻게 한다 하더라. 건물 낙찰 받은 사람이 토지 낙찰자한테 저 땅 나한테 파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지 건물을 한 사람을 귀속시켜 버린다. 저는 이게 부동산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라고 보고 있어요. 법대로 하지 마. 하나 소송해야지 마. 해보세요. 봐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만 피곤합니다. 예. 제가 또 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여기서 배당 철회 신청의 종기일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되니까 매각 물건 명세에서 매각 물건 명세에서 이 경매는요, 제가 볼 때는요, 한글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경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 천천히 보시고 또 두 번째 뭐다?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 있잖아요. 문건 접수 내역. 접수 내역 보시라니까요. 일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등기부상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 가압류가 안 돼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어이구 문건 접수 내역을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어이구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네. 그것도 언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그럼 얘네들이 배당 참여할 수 있다니까요. 얘네들 싹 배당 다 받아간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그럼 그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로복지공단에다가 근로복지공단 본사 가지고 울산인 게 있습니다. 그거다 직접 전화를 해보는 수밖에 없죠. 전화해가지고 이거 근데 아마 그쪽에서 무슨 개인정보보호법 어쩌고 하면서 안 가르쳐 줄 겁니다. 그죠? 안 가르쳐 주는데 나 들어가고 싶다? 근데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와가지고 임차인 꼬드기 가지고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저기 있잖아. 가지고 당신이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로 말이지 연락하게 해. 그럼 나는 옆에서 삐꾸미 컨닝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경매 물건에 접근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대뽀로 무식하게 말이지. 무식하면 용감합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봐가지고.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할 자격은 없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이제 배당 요구 철회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경매 정보지를 펼쳐서 조곤조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이고요. 2021 타경입니다. 54,63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이게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데요. 10차까지, 아이고, 10차 매각길 잡혀있어요. 10차. 1차 가격이 3억 원인데, 누가 최모 씨라는 사람이 1억 5,500만 원을 썼다가 매각 결정 기일날 매각 불허가가 났는데, 이 양반이 불허가 신청했는지는 조금 이따 문건 접수 내역을 확인해 보자,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두두두두두두두 해가 10차 기일에서 2023년이죠. 10월 30날 날짜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45일 남았네요. 4,026만 5천 원이 최저 매각 금액이고, 이 금액의 10%인 얼마죠? 402만 6,500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본에 그 최대 가격이 13%란 말이죠. 그죠? 야, 왜 이럴까? 뭐 이유가 있죠. 뭐 배당 철회도 뭐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배당 철회라 말씀드렸잖아요. 가압류권자가 본안 소송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셨네요.
하니까 이 사람은 엄마야 배당이 없는 걸로 나있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보증금 3억 원 중 2억 8천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2018년 1차 확정일자가 2018년 3월 30일입니다. 정액된 2천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2020년 3월 26일이에요. 근데 가압류가 2020년 8월 달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1차 확정, 2차 확정, 그 다음에 가압류 이렇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보니까 배당 신청을 유지를 하였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3억은 다 받아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배당 신청을 여기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2021년 9월 10일 날 배당 요구를 했대요. 그럼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11월 15일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했으니까 이것은 유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때빠름 불었는지 말이지. 2021년 10월 18일 날 배당 요구를 철회해버렸어요. 10월 18일이면 언제입니까? 어쨌든 배당 요구 철회도 뭐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만 배당 요구 철회하면 돼요. 근데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11월 15일인데 10월 18일 날 배당 철회했잖아요. 그러면 유효하죠. 그죠? 네. 유효하다면 따라서 낙찰자는 이 물건에 대해서 얼마? 3억 원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네. 3억 원을 인수를 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3억 원 인수해야 돼. 그럼 여기 잠깐만요. 배당 철회한 날짜가 보십시다. 2021년 10월 18일 날입니다. 2021년 10월 18일이에요. 그러면 문건 접수 내역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화면에서 뭐 문건 접수 내역 갔다가 뭐 처리 내역 갔다가 매각 물건 명세서 갔다 하는 것도 보면 여러분들 앞으로 경매 정보지 보시면서 이런 수순을 밟아서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간단하다니까요. 보세요. 2021년 10월 18일 날 임차인이 배당 요구 철회 신청서 제출했죠. 그럼 보니까 이분은 2021년 9월 10일 날에서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10월 18일입니다. 2021년 10월 18일. 2021년 10월 18일인데, 잠깐만요. 네, 하고 2021년 10월 18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21년 10월 18일 전세보증금 3억짜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철회 신청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언제 입찰했습니까? 2023년 2월 6일 날 한장해버려가지고 2023년 2월 달에 입찰할 적에 좋다 이거죠. 이분이 1억 5천 510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철회했단 말이에요. 3억은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봐가지고 4억 5천 5백이 돼버린단 말이거든.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문건 접수 뭐 처리 내역을 안 보시는 것 같아. 아니면 이게 문건 처리 접수 내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같아. 또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도 아마 이게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 한번 볼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게 되면요.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이거 보면은. 잠깐만요. 매각 물건 명세서 해가지고 배당, 나와 있잖아요. 2021년 10월 18일 날 배당 요구 철회했다가 나와 있잖아요. 또 밑에 또 나와 있네요. 법원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런 문구로 작성해놨단 말이지요. 임차인에 관하여 배당 요구가 철회되었으므로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한글만 읽을 줄 알면 경매 다 한다니까요. 한글도 못 읽습니까? 아우 짜증나 진짜.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을 하지 않고 매수인이 분명히 매수인에게 인수함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 전세 보증금 얼마입니까? 3억이라 나와 있어요. 3억을 인수한다니까요. 또 이 건 보니까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네요. 주거용 12제곱미터 이게 보니까 아마도 4층인 거 보니까 저기 외부에 뭐 보일러 실리는데 판넬 이니까 덧댄 거 있잖아요. 빌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잠깐만요. 들어온 김에 말씀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1층, 2층, 3층, 4층 하니까 여기 옆에 이거 있잖아요. 이게 덧댄 거 아니십니까? 이게 위반 건축물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 등기 건축물 대장도 보면요. 딱 위반 건축물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 송파구청에다가 문의해 보셔야죠. 송파구청에다가
이게 위반 건축물인데 그러면 송파구청에서 뭐가 위반된 거예요? 하고 이제 하면요. 밑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402호 판넬조 주거 12제곱미터. 이게 위반인데 이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셔가지고 이거는 보니까 어떻게 이제 위반 건축물로 해가지고요. 잠깐만요. 이게 2017년 12월 22일 날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됐거든요. 근데 2019년 4월 23일 이전이잖아요. 이전 같은 경우는요. 이행 강제 금액을 5회 부담을 하면은 이게 뭐 그냥 무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관할 그 지자체 송파구청 건축가에다 직접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에서 오신 분은 저한테 전화도 안 하시고 막 방송 준비 중인데 갑자기 막 쳐들어오시더라고. 내가 필요하면 가는 거야 봐가지고. 그죠? 가가면 얘기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저거 다 제가 말이지. 하다 보면 진짜 볼장 다 봅니다. 하다 보면 오늘 갑자기 이 아름다운 지구란 별을 떠나게 된단 말이죠. 내가 사람으로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할 건 또 해보고 이 지구를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요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것도 아마 경매 진행 중일 겁니다. 2021 타경에 102,363. 서초구, 이거 낙찰됐네. 반포동의 아파트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정모시가 있고요. 보증금액이 5억 6천만 원입니다. 2021년 6월 2일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했는데 2021년 6월 2일이죠. 배당종기일이 언제입니까? 2021년 6월 11일이니까 배당종기 이전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6월 4일날 이틀 후에 배당요구 신청을 배당 처리했습니다. 나 배당 안 받을 거야. 근데 나 대항력 있잖아. 그에 따라서 5억 6천만 원은 낙찰자한테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이분이 하신 거란 말이죠. 그죠? 예.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전입 날짜가 2017년 11월 6일이잖아요. 근데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가압류죠. 2019년이니까 빠르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죠. 그죠? 그럼 5억 6천만 원 끌어안아야 됩니다. 5억 6천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5억 6천만 원 인수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6억 3천만 원이다. 그죠? 6억 3천만 원에다가 5억 6천만 원 인수한다? 얼마입니까? 11억 9천만 원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1차 감정가 9억 4천만 원이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아파트인데 무늬만 아파트죠. 그거 빌라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분은 저기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 그죠? 대금 납부 안 하시니까, 뭐야, 입찰 보증금 얼마입니까? 6,016만 원인가요? 완전히 막 한 방에 그냥 6천만 원 그냥 어지간한 사람 1년 연봉 그냥 입에 털어넣어 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저런 거, 저런 거 어떻게 실수하네, 그런데, 사람 일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보시고, 또 보시고 하면서, 근데 자꾸 이게 공부만 하시면 안 된다니까. 법정 가셔가지고 막 써보시고, 오늘 정인에 낙찰받을 자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봐가지고, 저기 입찰표 쓰면서 입찰 보증금 조금 작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당첨돼도 말이지. 집행관이, 야, 당신 입찰 보증금, 원래는 입찰 보증 금액은요, 그날, 최저 매각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4차 매각길에 이 날짜 최저 매각 금액이, 4억 8,128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건 같은 게 재경매니까 20% 해가지고 입찰 보증 금액 9,600만 원을 9,625만 원 6천 넣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날, 최저 매각 금액에 만약에 신경 매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 10%를 입찰 봉투에다 집어 넣어야 돼요. 근데 입찰 보증금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입찰 보증금 뭐 10%못 미치는 금액으로 넣어놓고 하면 입찰해보자, 이거지. 사전에. 그죠?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제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바닥에 30년 이상 뒹굴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바입니다. 예. 처음부터 써서 낚으려면 좀 무서우니까, 좋다, 이게죠. 써셔가지고, 아이고야, 입찰 보증금 조금 빼버린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자꾸,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이분은 4억 8,800인데 5억 6천만 원 인수하더라도 뭐 미치는 장사가 아니니까 대금 납부를 하였겠지요. 그죠?
이 건에 있어가지고 가격 시점이 보시면은 이제 가격 시점이 2021년 4월 6일입니다. 이번에 대검 납부가 2023년 3월 15일이잖아요, 그죠? 약 한 2년 전에 9억 4천만 원 평가했거든요. 감정인이. 그럼 2년이 경과됐다 하더라 그러면 여기다 약간 플러스 알파가 됐지 않겠느냐. 이런 플러스 알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동네 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엄청 여러분들 친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이요. 제가 이게 제 경험 진짜 제 경험치예요. 근데 뭐 경험치인데 내가 경매 투자를 통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어떤 나름대로 입찰 가격을 그러니까 매매 가격을 조사한다. 감정 평가사 이 사람들도 현장 나가가지고 가격 조사 제대로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봐가지고 이 사람들 매년 뭐 공시지가 평가한다고 그러는데 공시지가가 현실적으로 어떤 매매 금액하고 맞습니까? 안 맞지, 그죠? 그러니까 감정인이 현장 나와서 그 경매 물건 평가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이 가격 조사에 대한 의존을 합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소.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아니십니까? 감정평가 나왔다고 하면 그 협조해주지 말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 부동산 정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취득을 한 것인데 왜 그거 꼭 공짜로 알려줍니까? 알려줄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정말 여러분들 절친되셔야 된다니까. 하셔가지고, 아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경매 공부했으니까 나는 오로지 경매만 한다. 아, 그건 아닙니다. 경매 공부했으니까 뭐 기왕이면 경매도 하는데, 그래서 임장차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와, 그 동네가 보니까 무슨 갭 투자가 난리 부르스쭉 앉아있네. 그럼 내가 경매가 아니고 일반 매매를 해서 갭 투자로 돌아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돈만 벌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뭔지. 그죠? 돈만 벌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 이 사장님들, 여러분들, 쳐다보면 안 돼요, 봐가지고. 응? 그죠? 또 역시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분들이 그 상당히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가시고, 아이고, 소장님 안녕하세요. 말 한마디라도 답답하게. 어떤 좀,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아줌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답답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좀 듣기 싫어하는 표현이 그 복비, 또 중개 수수료도 아니더라고. 복비 이런 건 상당히 싫어하고, 복덕방 이런 이야기들 나이 든 사람들 복덕방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 표현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쨌든 그 부동산에 소재하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아이고 충성하면서 말이지.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뭘 통해서 전달됩니까? 물질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비타오백 한 박스라도 사가지고 가십시오. 맨입에 그 사람들 알고 있는 정보도요. 그 사람들 공짜로 취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다못해 비타오백 한 박스라도 사들고 가면서 아이고 사장님 그러면 비타오백이라는 그 물질을 통해 나의 마음이 중개업소 사장한테 전달되면서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좀 열리니까 아닙니까? 그죠? 그냥 막 맨입에 그냥 공짜로 해물라 이게 되나 안 되지 와가지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배당 철회를 한 사실을 아마 입찰했던 분은 잘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 어머야 한 6천여만 원이라는 그 금을 말이지 그냥 홀라당 해요 홀라당만. 예? 홀라당. 이게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보면요, 이게, 형식이 똑같아요, 봐가지고.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다. 그럼 대학력 있는 임차인은요, 접근 방법은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 대학력 있는 임차인 있네? 그럼 임차권 등기 했나? 언제 했나? 기입 등기 이전에 했나? 이후에 했나? 이전에 했으면 괜찮아? 이후에 했어? 그럼 배당 신청 했나? 안 했나? 이거. 그거 다 눈으로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배당 신청 했네? 언제 했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했구나. 그럼 배당 받아. 여가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했네. 그때 낙찰자는 그 사람의 보증금 진행할 때 끌어안는다니까요. 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기입 등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임차권, 배당 신청했다. 그러면 배당 못 받아요. 근데 그 꼬로만 임차인들 대학력 있는 임차인 중에서 말이죠. 경매 기입 등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합니다.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움직였어. 근데 뭘 어떻게 움직였다 이게. 권리신고서만 달랑 제출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권리신고서만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권리신고서만 제출했다고 그 사람은 배당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의 보증금액은 누구의 몫으로 돌린다? 낙찰자의 몫으로 돌린다. 그런 거 몇 가지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이건 같은 경우도 대학력 있는 임차인인데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가 법원이 공간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처리했다가 하면요. 문건 뭐 처리액 아니면 또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천천히 보시면 다 나와 있죠.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봐가지고 황천길 갈 때도 그렇게 급하게 가실 겁니까?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봐가지고. 그죠? 세상은 절대로 안 급합니다. 누가 급한데? 내가 급한 거야? 지가 급한 거야? 내가 급하니까 말이지. 내가 빨리 돈 벌어야 돼. 그건 지 사정이지.
최소한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사정 안 봐드립니다. 이게 현실이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또 쓸데없는 말씀 드려가지고. 와, 이게다 보니까, 이게 제가 표현이 좀 마음니다. 막.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똥은 어디가 싸야 된다고 하십니까? 화장실에 똥 싸야 되잖아요. 이 양반은 경매법정에 똥 싸는 거야. 이거 불허가 받았네. 2억 60만 불허가. 1억 6,500만 원 미납, 1억 5,700만 원 미납, 1억 100만 원의 미납, 엄마야, 막 똥을 네 무더기나 싸는데, 이분 같은 것도 아마, 계장님 날 좀 살려줘 보세요. 만약에 허가결정 나면 나는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맞아주고요. 사등했는데 볼까요? 2020년 7월 13일이니까, 2020년 7월 13일, 2020년, 이게 있네, 봐가지고, 7월 13일 날 해가지고요. 최고가 매수인 매각 허가에 관한 이 진술서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짓거리 하려고 경매 투자합니까? 아니죠, 그죠? 제가 이런 경우 있을 때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잖아요. 제 동생이 만약에 이랬다면 저는 불러가 기빵맨 확 날려버립니다. 이거 하면서 경매하지 말라고. 이것도 모르면서 경매하고 자빠져 앉았니. 그래서 제 동생한테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 이건 낙찰받으신 분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 동생한테 그렇게 막 한다는 게 이놈의 씩 하면서 말이야. 예.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충격요법을 가해야지만 이제 이런 실수를 안 범하지. 예? 이거 해가지고 매각 허가결정에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것인데, 1,600만 원 그대로 날라가는 거야. 우와. 예? 1,6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봐가지고. 근데 밑에 이 양반도 보면 참 대단한 거야. 봐가지고. 1,600. 아마 이건 보증금액이 이제 입찰 보증금액이 10%로 나와 있네요. 그죠? 재매각인데 불가하니까. 그러니까 이분 1,650만 원, 1,600만 원, 1,610만 원, 1,610만 원. 이 양반 보니까 1,290만 원. 또 밑에 보면 뭐 있습니까? 이분 잠깐만요. 화면 다시 정리할게요. 이분은 불허가가 나서니까 돌려받았을 것이고, 이 양반 1,610만 원 정도, 또 이분 같은 경우는 1,290만 원 정도, 또 이분 같은 경우는 8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합이 얼마입니까? 봐가지고, 2,800에다가 3,600 정도 되겠다, 그죠? 3,600만 원은 그냥 그대로 이때는 이 물건의 소유자는, 채무자는 엄청 실이 좋아한다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말이지, 그냥. 지나가는 가격이 말이지, 나한테 3,600만 원 탁 던져주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떡하시랍니까? 때리고 앉았는데 갑자기 누가 3,600원 탁 던져주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떡하시랍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아 먹어야지. 당연히 받아 먹어야지.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밑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왜들 이러냐, 이거지. 박모 씨가 2억 2천만 원인데요. 이분이 저당권이 2018년 6월 5일이잖아요. 2017년 6월 29일이니까 1년 전에 전입 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니까요. 2019년 8월 20일이면 11월 20일 이전이니까 권리 신고 배당 요구 신청했잖아요. 근데 10월 21일자라서 배당 요구만 취소한대요. 여기 보니까 이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했대요.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양반이 여기에 또 보면 배당 요구 종길 이전이잖아요. 배당 요구만 취소한대요. 요거만 취소하는 거. 나는 권리 신고만 한다. 배당 요구를 취소했다. 나는 배당 질서상이나 배당 안 받는다. 그런 어설프십니다. 그러면 이 2억 2천만 원 전액 낙찰자 인수한다.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취소한 서류는 언제 제출했습니까? 2019년 10월 21일이죠. 자, 2019년 하고 10월 21일인데, 위로 올라갈게요. 잠깐만요. 네. 2019년 10월 21일 날 배당 신청 취소한다! 라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입찰일이 언제예요? 2020년 7월 달이죠. 환장해버려. 2020년 11월 달이잖아요. 이 양반 더 환장해버려. 2021년 4월 달입니다. 이게 또 뭡니까? 2021년 10월 달이에요. 그럼 이 날짜하고 이 날짜 대비하면요. 이 대항력 있는 차인이 2년 전에, 그죠? 배당 신청 안 받겠다고 의사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관계 내용이, 2019년 10월 21일이니까, 이게 또 문건 처리 내역 보자니까요.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왜 안 보이냐고, 이게. 이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2019년 10월 21일 해가지고,
임차인 박땡땡씨 배당 요구 철회해서 제출. 그죠? 제출한 거 철회서 이게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이란 말이죠. 왜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냐? 그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임차인이 8월 20날 해가지고 권리신고에 배당 요구 신청 제출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저 임차인도 나와 있잖아요. 박모 씨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요건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도 11월 달이니까, 그러면 봐가지고 이런 사실관계를 우리가 문건 이게 보면 접수 내역 나와. 이게 접수 내역이잖아요. 보세요. 이거 보시, 이게 접수 내역, 이거 보잖아요. 이거. 이거 보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접수 내역 해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무다닥 해가지고 똥을 막 여기저기 막 부드득 싸는 거야. 봐가지고. 이거네 참네. 요 하나 있고 또 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가지고요. 고향 지원 사건인데요. 2024경입니다. 이게도 패턴이 똑같으니까 저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이제. 한마디로 실실 이제 지겹다는 것이죠. 고향 지원인데 2020에 사건번호 잘못 넣었네요. 73166 물건 번호 2번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인가요? 와동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또 여기 보니까 정신을 전당포에다 매기신 분 한 분 계셨네요.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갑니다. 이게 어렵다 하면 경매하면 안 되지. 그죠? 송모 씨라는 분이 대항력이 있다. 왜 대항력이 있냐? 전입 날짜 2017년 12월 26일인데 이 건의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2019년이잖아요. 가압류. 빠르니까 이 날짜 비교하는 이분 전입 날짜 빠르니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요. 임차인이 자기가 보증금 2억 8천만 원 있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자기 2억 8천만 원 회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만약에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못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자녀 보증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2021년 2월 15일자로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답니다. 근데 여기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하는 것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거든요. 따라서 우리 이것도 봐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언제 2021년 2월 16일이잖아요. 하루 전날 배당 요구 종기일 하루 전날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2월 15일입니다. 2021년 2월 15일이에요. 2021년 2월 15일 날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2021년 6월 15일 날 장모 씨는 아주 용감하게 말했지. 1차 매각일날 5억 그 뒤에다 이분이 7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5억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5억 7천만 원 122%에 용감하게 단독으로 써버렸어요. 원래 이게 단독으로 낙찰받게 되면요 뭔가 좀 찜찜해. 내가 뭐 좀 잘못한 게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 물건 해가지고 뭐 손해는 보지 않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 왜 이거 안 쳐다보냐 이게 안 쳐다보는 이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한만 쳐다봐도 문제가 없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그 돈 버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완전 돈 까먹는 사례죠. 이분 같은 경우 입찰 보증금 얼마입니까? 4,100만 원 톡 털어버린. 입찰 보증금이 20% 해가지고 이게 문모 씨라는 분이 2억. 이분도 보니까 이분은 이제 위에는 7천원 썼는데 이분은 70만 원 썼는데 2억 9,070만 원을 쓰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대학력 있는 임차인 보다 2억 8천만 원이네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얼마다 2억 8천만 원 인수합니다. 여기다 이분이 2억 9천이니까 그죠? 2억 9천 써버렸다. 그러면 잠깐만 저 화면을 좀 조정해 드릴게요. 이게 뭐 쓰다 보면요 조금 올립니다. 네, 됐고요. 2억 8천만 원 인수하고 2억 9천만 원 썼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5억 7천이죠, 그죠? 전체가 5억 7천이다. 야, 이것도 제가 볼 땐 좀 센 것 같아. 근데 보니까 1차 가격이 4억 천이란 말이죠. 그래? 이게 지금 보면은 전체가 5억 7천만 원, 이거 5억 7천만 원 맞죠? 2억 9천만 원에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2억 8천만 원 낙찰자 인수하니까 5억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 건의 가격 시점이 2020년도에서 이제 낙찰에 의한 대금 납부가 2021년도 12월 달이니까 이때는 한참 부동산 가격이 참 뜨끈뜨끈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 당시에는 뭐 4억 1천만 플러스 알파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요 쉬워요. 간단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물건을 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만 자꾸 연습만 하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막 하다 보면 이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요 임차인이 여기 누가 있나요 봐가지고 일단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임차인 송某씨 배당 요구 철회해서 제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배당 요구 철회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으면 조심하셔야지. 임차인이 배당 요구 철회 제출했는데 임차인 송某씨인데요. 위에는 없는 것 같아. 송某씨가 안 보이나요? 송某씨인데 배당 요구 임차인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봐가지고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이게 배당 요구권자 송某씨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제출했다가 여기 이제 송某씨죠. 송某씨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다. 1호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뭡니까 배당 요구 철회한 이거 사실은 다음 페이지도 이런 사례가 좀 있어요. 권리 신고만 한 경우도 배당 요구 정기일 배당 신청했거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해가지고 요거 지금 제가 화면에 좀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사건을 화면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이 사건 번호를 메모를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거는 뭐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공부에 대한 또 복습 차원이니까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사건 번호 필요하신 분은요 화면을 딱 정지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요거 또 제가 아마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시간이죠. 9월 18일 날에는요. 기타 점검상 해가지고 세탁과 근로복지공단 대위 변제 뭐 이런 내용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같은 경우는요. 2기보다도 좀 더 이게 압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이제 막 각 기수가 그 전에 1기 같은 경우 1년이 더 걸렸어요. 2기도 한 1년 가까이 걸렸고 3기는 한 10개월 정도 2기가 10개월 정도 1기가 1년 더 걸렸고 2기가 10개월 정도 3기는 아마 좀 더 압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앞으로 횟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압축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오늘 금요일이죠. 이런 날 술 먹기 좋잖아요. 그죠? 비 오는 금요일입니다. 약주들 적당히 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